안타깝게도 마케팅 회사들이 멍청이들이 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일단 중요하고요.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결국에는 못하는 마케팅을 배우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 해봐야지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처음에 뭐 하루 이틀 했다가 안 하고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거기서 끝나는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강빈님, 지난주에 보니까 부자님하고 마케팅 교육 촬영하면서 교육 열심히 들으시던데 괜찮으셨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떤 키워드에 노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인 키워드가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시죠? 메인으로 노출돼야 될 키워드?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김포에서 필라테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김포 필라테스가 메인이 될 텐데 메인 키워드 말고 지역 세부 키워드나 특정 키워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장기동에 있으니까 장기동 필라테스나 장기동 PT 아니면은 장기동 다이어트 이런 게 지역 세부 키워드나 특정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강남에서 회식을 할 때 팀장님한테 회식 장소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하면은 팀장님은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보시겠어요? 강남 맛집? 멀리 나가면 이제 강남 맛집이나 이런 키워드를 찾지만 차 타고 나가기 귀찮을 때는 아니면 근처에서 이제 술 마시거나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언주역에 있으니까 언주역 맛집 아니면 언주역 술집 아니면 이제 뭐 논현동 맛집 이런 키워드에 검색을 하고 찾아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만약에 김포 필라테스가 월 검색량이 2,000건 정도 돼요. 그리고 장기동 필라테스라는 지역 키워드가 월 200건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200건밖에 검색을 안 하는데 얼마나 문의가 오겠어?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의 전환율이 높은 거는 이 지역 세부 키워드가 훨씬 더 높아요. 김포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김포 내에서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시는 분들인데 장기동 뿐만 아니라 구례동, 풍무동, 운양동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라테스 하시는 대표님들도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문의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장기동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동에서 필라테스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지역 세부 키워드부터 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게임 레벨처럼 1렙부터 천천히 이제 올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막 만든 계정에서는 김포 필라테스 같은 메인 키워드에는 노출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내가 글을 열심히 작성하고 매일 1일 1포스팅을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역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글을 작성을 했을 때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쉽고 문의 전환율도 훨씬 더 높으니까 지역 세부 키워드나 특정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김포에서 꽃집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 먼저 잡으시겠어요? 김포 꽃집? 그쵸. 보통 대표님들은 김포 꽃집을 많이 작성을 하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막 만든 계정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지역 세부 키워드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장기동 꽃집을 먼저 잡고 주변 지역으로 조금씩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양동 꽃집, 풍무동 꽃집, 사호동 꽃집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세부 키워드들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작성하시겠어요? 보통 장기동 꽃집, 운양동 꽃집, 풍무동 꽃집 같이 지역 키워드를 다 작성을 했을 때도 아직은 김포 꽃집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 키워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특정 키워드로 넘어가서 꽃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꽃 중에 하나가 장미꽃이라고 예를 들면요. 김포 장미꽃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기동 장미꽃, 장기동 장미, 운양동 장미꽃 이런 키워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정 키워드 같은 경우도 지역 세부 키워드들이랑 똑같이 월 검색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들이 글을 작성을 했을 때는 쉽게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조건 월 검색량이 낮고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키워드마다 또 다르고 블로그 지수마다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지수의 블로그 계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 검색량이 굳이 낮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경쟁도가 높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메인 키워드, 김포 필라테스나 김포 꽃집 같은 키워드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문의가 올 만한 키워드가 뭔지 체크를 하는 것과 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계정으로 글을 썼을 때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글만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김포꽃집을 계속 작성하다 보면 언젠간 노출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확한 근거 없이 운에만 기대는 행동이고요. 근데 그렇게 운에만 기대기에는 투자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키워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을 하면은 세무사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김포 세무사일 텐데, 세무사 쪽에서 많이 하시는 업무들이 양도나 아니면 상속 이런 거 관련해서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많이 업무를 하시고 계셔서 김포 상속이나 김포 양도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월 검색량이 아예 없는 키워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 하다 보면은 그거 있어요. 내가 글을 작성을 했는데 상위 노출이 다 되어 있는데 문의가 안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요, 월 검색량이 0건이에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가 낮으니까 그냥 작성하면 쉽게 노출이 되더라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 글을 읽는 사람은 없는 거고 시간만 버리는 거니까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이 키워드 작성해야지, 이 키워드 작성해야지, 언젠간 내가 이 메인 키워드 작성하다 보면 노출이 되겠지라고 운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객의 문의가 올 만한 키워드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내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가 현재 이 계정으로 이 키워드를 작성을 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드렸던 지역 세부 키워드나 아니면 특정 키워드 같은 경우로 먼저 시작을 해서 점점 지수를 높여나가고 메인 키워드까지 잡는 거,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긴 한데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 지수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역 세부 키워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메인 키워드부터 잡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 거고요. 키워드마다 김포 꽃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 지수는 지금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김포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또 모르거든요. 그때 경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드렸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되지만 이게 무조건 정답은 되지 않아서, 정확한 거는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본인의 회사를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금 부자님도 그렇고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도 여기서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호텔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기도 했고, 처음에 제 글을 보고 부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 너무 홈쇼핑 같다. 약을 판다. 약간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 평소 말투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글 쓰고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부자님이 저한테는 아, 요즘 이런 표현들이 싹 없어졌다, 글 진짜 잘 쓴다라고 해주시거든요. 이것처럼 마케팅을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아니면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어도 체계적인 교육만 받으면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일단 중요하고요. 예전에 TV에서 유퀴즈에 박진영님하고 방시영님인가 나왔을 때 혹시 보셨나요? 그때 그 둘이 지금 BTS나 JYP 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박진영 님도 처음에 유명한 김영석 작곡가님인가? 그분한테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되기도 했고, 방시영 님도 박진영 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다가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였고,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되게 중요한 게, 안타깝게도 마케팅 회사들이 멍청이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80개는 다 이상한 애들? 어디서 영업하고 다니면서 계속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근데 실제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발로 뛰어서 전화해가지고 영업하지 않아도 알아서 고객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결국에는 못하는 마케팅을 배우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마케팅 대행비를 맡기면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교육비나 아니면 본인이 전자책을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서 교육을 듣고 나 해봐야지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처음에 뭐 하루 이틀 했다가 안 하고,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메인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 키워드가 중요하네 라고 해서 고객 기호에 문의가 얼마나 키워드가 뭐지? 검색을 했다가 거기서 끝나는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것처럼 마케팅이란 거를 실제 배우면은 중요한 거는 배우면서 끝나면 안 돼요. 직접 해보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하면서 쌓아가는 거. 저도 맨 처음에 홈쇼핑 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매일 하루에 계속 글 쓰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문의를 더 끌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 완성된 게 지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배우더라도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배운 거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부자님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조만간 마케팅 회사들은 전부 망할 거다. 이제는 각 회사의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올 거고, 본인이 마케팅 회사를 굳이 대행을 끼지 않더라도 직접 홍보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마케팅 회사는 결국에는 망하는 시대가 올 거다 라고 했는데, 마케팅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기에는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 마케팅 교육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0-50명의 대표님들이 교육을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마케팅을 모르던 대표님들이 전부였고,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 계신데 월 100만 원 매출 만들다가 심지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처음엔 교육을 못 들을 것 같다 했지만 한번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교육을 듣고 한 달 만에 600-700만 원 매출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대표님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2달 만에 2,000-3,000 만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중요한 거는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교육 진행을 하면서 단톡방에다가 서로 의견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누가 매출이 났으면은 누구 매출 났다고 같이 축하해주고 으쌰으쌰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마케팅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냥 아직 접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아니면은 대표님들 중에서는 편하게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머리 쓰기 싫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마케팅 대행사들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구분은 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좋은 마케팅 대행사가 우연히 와서 내 매출이 갑자기 2배, 3배 껑충 오른다? 이것도 사실 운에 기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분명한 거는 점차적으로 각각의 대표님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은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본인의 회사를 직접 홍보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